네, 안녕하세요. 단도박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급하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기존의 제 카메라 앵글이랑 좀 차이가 있어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래 촬영 스케줄이 없었는데 급하게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는, 최근에 좀 많이 저희 재발을 또,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 재발의 어떤 강도가 불법 사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오늘의 주제가. 단도박 이 선상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컨텐츠이기도 하죠. 그리고 도박 중독에서 최근 도박 중독의 어떤 양상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불법 사채라는 새로운 영역이 생긴 다음부터 국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쌍팔년도식 그런 불법 사채가 2025년도에 행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그 가장 큰 피해 대상자가 저는 우리 도박 중독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불법 사채 때문에 재정 상담을 저희 쪽에 받고 싶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 불법 사채를 다루기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는 2015년도부터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강도는 지금보다 더하면 되지 약하진 않았지만, SNS, 특히 인스타나 텔레그램, 그 다음에 자기 관련된 정보, 이런 게 지금 정도로 발달된 건 아니어서요.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피해를 준 강도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었어요. 일단은 불법 사채에 집중된 영상이다 보니까 관련된 분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찍기 때문에 중간은 좀 많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불법 사채가 핵심은 그거예요. 한 사람이 담보로 내 어떤 사회 관계의 모든 인적 자원을 담보로 제공을 합니다. 일단은 연락처겠죠. 특히나 요즘에는 개인정보가 되게 민감한 시대잖아요. 개인정보로 인하여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최근에 SK텔레콤 그 유심 해킹 사건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민감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 이 소셜 미디어가 연관이 있다 보니까 한 개인이 그 이미지로 형성된 모든 것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친구일수록요. 최근에 청소년기도 그렇지만 이 따돌림과 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과거의 정사랑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잘못되면 그게 복구가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팩트랑은 상관이 없이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약 부분이 그 불법 사채업자들에게는 담보물이 제공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아무런 그 대책 없이 도박 중독이 올라와 있고 중독이 된 상태에서는 중독자가 뭘 못하겠습니까? 과거에 사극 같은 거 보면은요, 자기 처나 딸들을 이렇게 담보로 맡기고 그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게 다를 게 없죠. 그런 이상한 행동으로 보여지겠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되는 게요. 맡겼다가, 그렇죠, 내가 이길 거니까, 그 망상이죠. 인지적 오류의 하나의 측면이기도 하고요, 도박자의. 이기면은 다시 찾아가 오면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나의 모든 개인정보나 내 주변에 그런 정보들을 제공했지만, 사채업자들이 돈을 갚으면은 그걸 고스란히 없었던 일이 되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일단은 제공을 하고 시작합니다. 인터넷으로만 들어가면요, 그런 무분별한 불법 사채업자들을 막아야 되는데 이미 공권력이나 어떤 그 망이 그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사회적인 어떤 책임이고 정부의 문제이긴 한데,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걸로 인해서 맨날 무슨 흉악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런 게 계속 사건화가 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강구 못하고 있는 것도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틀 동안 한 6명 정도가 저희 지금 제가 상담하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친구들이 재발을 했는데요. 다 사채 문제가 연관돼 있죠. 거의 대부분의 어떤 그런 신용이나 이런 거는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채는 그런 거랑 관련 없이 돈을 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받은 문자가요, 그 문자 폭탄이 한 600건이 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단체 카톡방으로 그 사채업자들이 초대를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담보로 요즘에는 영상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영상까지 스스로 찍어서 그 담보물을 맡겨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뭐 나체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자기가 도박을 했으니까 이 영상이 풀릴 때쯤 이 빚을 제 지인들이 돈을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또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주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자기가 도박 사실을 시인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자아 비판형 동영상까지 담보물을 제공을 해놨더라고요. 그거를 막 틀어요. 그 단체 카톡방 안에서. 저 보는데도 민망할 정도로. 그러면서 그 부모님과 그 당사자가 되게 걱정이 되죠. 그걸 견뎌내야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중독적인 현상에서 발생하는 문제고. 그런데 우리야 항상 이런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상담 중에도 전화를 받았어요, 좀 전에. 저보러, 이주영 선생님이세요? 이러면서 이제 딱 목소리 들으면 알죠? 왜 그러시냐고, 누구누구 아시냐고. 안다고. 그럼 어떤 관계니? 제가 도박 중독 상담 치료사라고. 그러니까, 아, 네. 그러면서 끊으려고 그러는 거죠. 왜 그러시죠? 그게 사치 썼죠. 그러니까, 아, 네네네네. 그 상태 되게 안 좋은 친구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그랬더니, 네네, 알겠습니다. 끊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불법 사채가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채의 전문가다 보니까요, FM대로 저는 처리를 하죠. 저의 과거 동영상 불법 사채에 대응하는 그런 추심과 고소고발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뤄야 될 문제가 참 많은데, 일단 불법 사채는 그 가족과 당사자들이요, 멘탈이 깨지기 때문에 일종의 보이스피싱인데 그들의 불안도를 건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도 맨 뒤로 가야 되고, 법적으로도 나한테는 그들이 협박만 이겨낼 수만 있다면, 어쨌든 수치심이 드러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뭐 법적으로 나한테 형사고발이나 민사고발이 될 수 없는 건들이거든요. 국가도 분명히 정부도 그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 건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나를 제일 괴롭히게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 케이스가 어디서 온 유래가 있냐면, 1980년도에 일본에서 야쿠자들이 썼던 방법이에요. 그 당시에는 SNS가 없고 모바일이 없기 때문에 찌라시를 2,000장, 3,000장씩 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지금이랑 비슷한 뭐 미성년자, 뭐 몰래카메라 범, 뭐 그렇게 수치심이 드러나는 가짜 뉴스를 막 그 찌라시에 써서요, 그 집 앞에서 막 뿌리고, 학교 앞에서 뿌리고요, 그 부모의 회사 앞에서 이렇게 전단지를 뿌리는 그런 식으로 수치심을 유발해서 그 채권 출심을 했던 방법을 4, 50년이 지난 지금에 대한민국에서 모바일로 뿌려대고 있는 거예요. 대포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정상적인 대응을 해도 언젠간 잡히겠지만, 지금 당장 그들에게 오는 그 수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점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불법 사채는 갚지도 말고 정부가 올바르게 대응을 해서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는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 내담자가 강하게 맘만 먹을 수만 있다면, 어쨌든 자기가 끝까지 갈 생각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벗어날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새로운 신종이 뭐냐면, 중고나라나 이런 그런 그 개인 대 개인의 플랫폼에서요, 가짜 상품권을 판매를 하게끔 그들에게 이미 그 카톡이나 이런 내용으로 주고받고요. 그 상품권을 자기가 구입을 하고 나중에 상품권을 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았으면은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기꾼으로 몰아서 형사고소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네들도 눈 뜨고 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도박 중독자들을 이길 수가 없죠, 사채업자들이요. 자, 이런 건들을 또 바보처럼 우리 중독자들이 중독된 상태에서는 무분별하게 신청을 하게 되니까,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런 광고를 올려라. 그럼 또 캡처를 합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팔면 언제까지 내가 상품권을 얼마로 주겠다, 이렇게 광고를 올리고요. 그대로 그렇게 하면은 자기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렇게 진행들을 해서 거기에 코가 껴서, 정말 불법 사채는 FM대로 처리하면은 전혀 우리에게 법적인 그런 피해가 없는데, 이 상품권을 구매한 걸로 되면은요, 상품권 사기가 되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이것도 한번, 이거는 불법 사채랑은 전혀 다른 전개가 되니까 다시 한번 나중엔 다르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압박감을 도저히 못 이기니까 이 친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부모님을 협박하고요. 그리고 그 상태로 위기에 몰리면 어떠한 대화도 통하지 않고
계속된 사채에 사채를 물게 되고 그들과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계속하게 되고요. 무리한 이자를 당연히 주겠다고 하고 단기 알바를 해서 그 돈 갖고 또 사채를 갚고요. 이런 무한반복의 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또 문제는 뭐냐면요. 새로 생긴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유튜브나 이런 걸 보니까요. 이것을 자기네들이 해결해 주겠다. 마치 국가의 합법적인 기관처럼 선전을 하면서 케이스당 얼마를 받고요. 중재를 봐준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런 출신들이 많겠죠. 마치 선의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다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부모님과의 돈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들이 말하는 조건은요. 원금을 일단 갚아라. 원금을 갚으면 그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중재를 보겠다. 합리적인 상태에서. 이런 조건인데 그게 마치 최선의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절대 합의가 안 봐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받은 돈을 환불받기도 어렵고요. 원금을 또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도박 행위를 한다는 그런 계속 똑같은 얘기에 조금 덜한 그 불안을 이용한 돈벌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채업자도 그 내담자와 가족들의 불안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또 그들의 불안을 이용한 중개업체가 나타나서 한 건당 10만 원, 한 건당 뭐 15만 원씩 받으면서 그 중재를 하는 그런 역할들에 또 한 번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가짜 업체들도 있고요. 단도박 이 선생에서 말을 하는 FM은요, 원리 원칙대로 내가 법적인 고소고발을 통해서 당장은 그들의 어떤 불법 채권 주심을 막을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피해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제 동료나 지인들에게는 사과를 직접 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100번, 1000번, 만번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이 영상과 뒤에 이제 또 급하게 편집한 이유가 그래서 저랑 2, 3년 이상 꾸준히 상담을 했고 지금은 단도박을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까지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2명이 나와서 정말 사채로 겪었던 모든 것을 그리고 제 말을 믿고 제가 하자는 대로 원리 원칙대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지고 그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그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채와의 단절을 해냈고요. 그러면서 그걸로 인하여 단도박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소중한 경험담을 제가 부탁해서 이 영상과 같이 편집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스케줄이 없는 영상을 급하게 찍느라고 사무실에서요. 조금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조금 피곤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는 것 같은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불법 사채는 언제나 우리는 양지에서 싸워야 한다. 제가 다른 영상 찾아보시면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들은 드라큘라다. 그들이 원하는 깜깜한 밤의 싸움은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잘못을 인정한다면은 그 불법 사채에 대한 올바른 양지,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서 경찰서에서 만나서 해결하자고 하면 그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항상 그들이 노리는 우리의 먹잇감은요, 우리의 아킬레스는 불안이고 내 체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가 지금 상담했던 성공적으로 사채를 이겨냈던 그 영상을 조금 더 깊이 봐주시고요. 그 안에 모든 정답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발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들은 오프라인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법 사채는요. 절대 오프라인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나타나면 바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도 이 영상 갖고 응용을 해서 해결이 안 되겠다. 그러면 상담 신청해도 가능한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불법 사채권만 해결을 하려고 상담하는 건 저는 거부한다고요. 이거는요. 제가 10년 이상 불법 사채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요거의 스킬을 배워 가신다면 절대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회복하는 과정에 채권에 대한 올바른 대응도 내가 책임지는 그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대처하는 걸 배우는 거지 이 돈 문제가 해결된다? 그거는 하나의 빚을 떼어먹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영상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가족들과 내담자들의 그 불안 그리고 재정 압박감
불법 채권 출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길을 좀 트여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